골라 골라 5,000원에 2장, 말 잘하면 3장, 골라 골라. 우리 전통시장을 대표하던 추억의 소리. 그 노력도 일종의 마케팅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알듯 말듯 아리송하지만 사실 마케팅은 우리 주변 매우 가까이에 있다고 합니다. 마케팅이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에 날개를 달아주는 마케팅. 마케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 현대화 시설 정비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전통시장. 이젠 장사 마음가짐 그 변화만이 남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가게라도 마케팅에 신경을 쓰는 것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그 결과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요. 고객이 여러분들 가게로 몰려오는 그런 아이디어나 힌트를 반드시 저는 얻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대박나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매출 쑥쑥, 재미 톡톡.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조현민입니다. 마케팅만 잘해도 절반은 성공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고객에게 감동도 주고 매출도 올리는 특별한 마케팅 비법, 지금 장사의 비밀에서 공개됩니다. 그럼 강사님을 모셔볼까요? 베테랑 마케팅 전문가 김가비용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평소에 마케팅이라는 말은 자주 들었는데 예. 판매 기술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예. 마케팅이 정확히 뭔가요? 뭐 판매 기술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한데 마케팅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더 팔게 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행위. 네. 장사를 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마케팅하고 다 연관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장사와 모든 연관되는 것들이 다 마케팅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오늘 그리고 또 강사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 강의 시간이에요. 예. 그럼 오늘은 마케팅과 관련한 어떤 주제로 강의해 주실 건가요? 저는 첫 시간이니까 네. 마케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좀 바르게 이해시키는 쪽으로 좀 먼저 하고요. 그래서 마케팅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마케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좋은 강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이타창업연구소의 김가병 소장입니다. 오늘은 마케팅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케팅 하면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자기의 존재를 알리는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알고 계시는 분 정도는 뭐냐면 마케팅을 하는 목적이 뭐 장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뭐 자본이 많은 사람 그런 회사나 기업에서 하는 마케팅하고요.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서 하는 마케팅은 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두시면은 앞으로 장사하시는 데는 아니면은 좀 매출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럼 마케팅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데서는 손님이 많이 오면 올수록 손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기 전에 우선은 마케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본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실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확실히 충실히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은 고객이 1명 오고 2명 오고 3명 오면은
또 다른 그 고객이 또 다른 고객을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마케팅이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히 그냥 뭐 품질만 좋아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파는 사람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그 운영하는 뭐 시장의 뭐 점포라든가 일반 점포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그 업장의 업장을 좀 길게 운영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가 이제 그걸 이제 자식이나 뭐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형태가 되는 게 저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래 해야 되겠죠. 오래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상품, 가지고 있는 상품의 어떤 뭐 혁신, 뭐 이런 걸 통해서도 매출을 끌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상품의 혁신이나 변화에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서비스를 변화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를 찾아서 그걸 해결하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데 돈은 저절로 벌리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돈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매출이 바로 수익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제하고 남는 게 수익이 되는데 대부분 그래서 매출을 자꾸 높이려는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마케팅도 목적도 보면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신경 쓰는데 여러분들 어느 시장이든 가게든 간에요. 한계 매출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거 팔아가지고 이 이상 못 파는 그 수치가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출이 어느 정도 한계 매출에 도달을 하면은요, 더 이상 매출을 올리는데 신경을 안 쓰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오히려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비용을 줄이면 당연히 수익이 올라가죠. 그런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뭐 장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쪽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요. 오히려 매출은 줄어도 지출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이 줄죠. 그러니까 더 일하고 싶은 에너지라든가 자기 상실감 때문에 오히려 기본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저는 돈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장사해서 번 돈하고요, 내가 쓰는 돈하고 좀 구분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어떤 데 가보면은 뭐 집안의 생활비부터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사업장 통장에서 다 빠져나가고 이러는데 이것만 고쳐도 저는요, 한 30% 이상의 오히려 마케팅을 안 해도 마케팅해서 얻는 이익을 저는 볼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개념을 좀 제대로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운영자의, 이게 다시 말하면 사장님들이,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경영의 원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게 문 열고 닫는 시간이라든가, 요즘 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오픈 시간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개개인 점포에서는 그걸 자기가 정하면 됩니다. 그걸 어디서 누가 뭐 법적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 정했으면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도 자기 상황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고객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 지는 상황을 만들어야만이 나한테 내 점포에 내 가게에 매출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수익도 늘어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지키지 못하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자기 나름대로 운영 원칙을 지키려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그 잘 이해하는 게 좋은데, 제가 간단하게 한 파트를 3가지로 나눠 가지고 업의 본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요, 운영자나 창업자의 관여도가 높은 업종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은 외식업 하시는 분들은요, 그
직접적으로 일에 관여를 열심히 하거나 할 의향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외식업은 창업자, 즉 운영자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지거든요. 품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운영자가 그 품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외식업을 해서는 절대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맛을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면은 단순하게 뭐 레시피가 똑같은 레시피 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늘 그 시간에 그런 나름대로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겨졌으면 그게 안 돼가지고 품질이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생겼다 이러면 이걸 판매해서는 안 되는 게 진짜 성공하는 사업가의 특징인데 대부분 이제 뭐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깝잖아요. 그래서 파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런 경우는요 마케팅을 역으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역 마케팅. 다시 말씀드리면 손님을 밀어내는 효과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판매 업종은요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 퀄리티가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공산품을 팔기 때문에 저쪽 집에서 파는 물건이나 우리 파는 물건이나 품질의 퀄리티는 똑같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디서 파느냐가 중요한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안에서 팔기 때문에 어디서 파느냐는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오프라인 이런 개별 점포는 그 상권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판매업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리정돈하고 청결입니다. 정리정돈하고 청결.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잘 된 집이 있는가 하면 어지러운 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는 생각보다가 손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꼭 어디서 그냥 그저 가져온 것 같고 못 팔 걸 파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중요한 거는 사장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청결해야 되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거는 밝아야 됩니다. 판매 업종은요. 밝아야 됩니다. 뭐가? 환경이요. 환경이 조명이 밝아야 됩니다. 어두운 데 어두운 데 있는 물건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보세요. 좋은 다이아몬드도 있잖아요. 창고 안에 처박아 놓으면 그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는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백화점에 가보면요. 잘 되는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구별이 됩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그 전통시장 이런 데 가보면요.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별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또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파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뭐 좋은 마케팅 기법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전통시장도요. 단면 백화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면 백화점. 전통시장이 백화점의 판매자 같은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요. 훨씬 경쟁력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일반적으로 백화점은 복층이 돼서 복잡하죠. 여기는 전통시장 거의 단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파는 사람이 그런 어떤 그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저는 올해 이제 장사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뭐 처음부터 이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시작하신 분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래 하다 보니까 타성이 젖어가지고 그걸 바꾸기가 되게 어려운데 중요한 거는 새로 일을 시작하는 분이거나 이제 아직 뭐 10년도 채 안 된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그걸 바꾸지 않으면은 스스로 성공자의 반열에 가기가 되게 어렵다. 그건 뭐냐 하면은 고객들이 복장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를 못 주게 되면은 고객들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좀 제가 맨날 강의할 때마다 좀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다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왜 입고 있냐 물어보면 가운은요 안 입고 있으면 자기를 의사로 봐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걸 무슨 신분증 보여주면서 내 의사다고 이렇게 붙여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거든요.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 전통시장이나 일반 소상공인들이요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그걸 드러내는 게 드러내지 않는데 무슨 마케팅이 됩니까?
내가 여기서 장사하는 거를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라.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왜? 옷 입는 걸 보면 은폐 같은 복장으로 딱 갖고 있으면 그게 무슨 그래 놓고 손님들이 오기를 바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넌센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일을 저는 자기가 가게에 나갈 때 자기 하고요. 원래 나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터에 나갈 때는 원래 나는 집에 놔두고 나가라는 이야기죠.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어떤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관계없죠. 근데 이제 가게에 딱 나가면은 거기에 맞는 인간으로 내가 나를 바꿔야 된다. 근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요. 지금 뭐 전통시장이나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입문에다가 무슨 전자장치가 돼 있어 갖고 들어가면서 삐리리 이러면서 사람이 확 바뀌어. 그러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그런 게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강조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은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마케팅의 시작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충실히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좀 더 자부심을 좀 갖고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마케팅의 기본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특색 있는 마케팅으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단양 팔경 다음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구경할 거리가 많다여 붙여진 단양 구경시장. 지금 함께 만나보실까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인 상인들이 5일장 준비에 분주한데요. 여느 시장처럼 활력 있어 보입니다. 금요일서부터 토요일, 일요일 엄청 많죠. 이렇게 사람이 못 댕깁니다. 그런데 저분은 누구시죠? 박물관인지 관광지인지 시장 방문객들에게 전통시장 구석구석 맛깔나게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의문의 사나이 등장이요.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는 전통시장인 이곳 구경시장에서 근무하면서 1일과 6일 단양 5일장 또는 주말을 통해서 많이 찾아오시는 관광객 여러분께 이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만나는 먹거리 또 관광 상품 안내, 관광지 안내 해설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인 만큼 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증가하면서 배치된 전통시장 해설사. 구경시장을 제대로 전하고 싶은 배려에서 시작되었지만 효과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저희 구경시장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분들이 저희 시장을 잘 모르고 또 특산품이나 아니면 어디 먹거리 같은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해설사가 그 관광객들을 모시고 먹거리도 알려드리고 또 특산품도 또 알려드리고 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다니면서 같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사 배치를 통해 방문객의 귀는 즐겁고 가는 발걸음 또한 편리하니 방문객들 입가엔 싱글벙글 웃음이 떠나지 않네요.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장 소개도 이제 알고 그 단양에 뭐가 더 유명한지 뭐가 더 맛있는지 그런 것도 다 알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연락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마케팅 정의부터 또 전반적인 방향까지 예, 다 예. 알려주셨는데요. 예. 전통시장에 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 있을까요? 뭐 자부심 마케팅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만이
그게 이제 마케팅으로 다. 근데 그렇지 않고 네. 아무리 좋은 효과 있는 마케팅을 한다 하더라도 성과는 별로 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또 최근에는 전통시장에도 또 다양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마케팅으로 또 성공한 전통시장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뭐 여러 군데도 있는데 뭐 그 청년들을 또 넣어서 이렇게 상권 활성화시키고 이런 데도 있는데 제가 네. 그 부천에 있는 역곡시장을 한번 갔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은 떡집이 하나 있어요. 네. 이름이 이제 성배경 민속떡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네. 성배경 사장 이름이네. 아, 예. 근데 사장님 이름이. 저는 거기서 그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멍한 상태로 왔어요. 정지 상태가 뭐냐면 네. 마치 그 인사동에 있는 떡집을 네. 그 전통시장에다 옮겨놓은 듯한 느낌. 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런 집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전통시장도 네.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건 뭘 느끼냐면 보통 전통시장 가서 떡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포장지에다가 비닐 이렇게 해서 랩 씌워서 팔잖아요. 네. 여기는요, 네. 각각의 포장이 다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포장에 자기만의 그 포장 용기를 가지고 네. 그리고 정리정돈이 정말로 잘 돼 있습니다. 백화점보다 더 깔끔하게. 그러니까 그 시장에 가시는 분들이 거기서 떡을 사면요, 네.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죠. 더 중요한 거는 네. 그 종업원들하고 사장님이 네. 종업원은 종업 판매자의 복장, 네. 사장님은 또 사장님 나름대로 복장을 제대로 딱 갖추고 어. 장사를 하죠. 여러 가지를 신경을 써야 그럼요. 또 장사가 잘 되는 거군요. 예, 예. 네,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죠. 네, 돈이 되는 우리 장사의 비밀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김가병 강사님이 준비한 장사의 비밀 어떤 게 돌아왔을까요? 모든 마케팅의 중심에는 땡땡이 있다. 제 생각에는 마케팅은 중심에 그래도 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돈이 있는데 말하고 마케팅을 해요. 근데 이제 마케팅을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뭐 그런 거는 하겠죠. 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있나요, 마케팅에? 마케팅 중심 사람이 있죠. 마케팅을 하는 것도 사람이고요. 네. 그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네. 그 마케팅의 결과로 연결되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네. 구매를 이어진다든가 아니면 좋은 감정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도 결국은 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그 좋은 마케팅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렇게 규모가 작은 이런 소상공인이라든가 네. 전통시장, 한정된 공간에서 장사하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네. 예를 들어서 사장이죠. 결국은. 사장이 결국은 네. 마케팅을 성공시킬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마케팅으로 해갖고 더 안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마케팅의 중심에는 사람이 사람이 있다고 있죠. 생각하시는군요. 예, 예.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비밀도 한번 열어볼까요? 네. 마케팅에는 정답은 없다. 땡땡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예. 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 아닐까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죠. 한번 이거 볼까요, 한번 그러면? 열어보겠습니다. 예. 해답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네. 무슨 말장난 하냐고 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틀린 이야기는 뭐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요. 네. 해답이라는 거는 자기만의 답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그러니까 네. 각기 점포는 네. 자기한테 맞는 마케팅 방법을 써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렇거든요. 옆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꽝 지르고 뭐 이렇게 해갖고 돈 좀 벌어서 그럼 자기도 다 따라해.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 네.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근데 네. 그런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보면은 물건을 파는데 네. 옆집에서 뭐 어떤 물건 갖다 놔서 잘 팔리잖아요. 네. 다음날 자기도 갖다 놔요. 아유. 그래서 그건 아니죠. 그래서 좀 네. 이따가 다 같이 나요. 그렇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마케팅 방법. 그러니까 네. 아까 우리 MC분이 말씀하신 대로 방법은 맞는데 네. 자기한테 맞는 방법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이제 해답은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예, 뭐 그 마케팅에 대해서 네. 일반적으로 뭐 책이나 이런 데서 보는 거 하고 우리 네. 그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마케팅을 좀 기존의 어떤 그런 논리하고 좀 다르게 좀 저는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런 생각의 변화에 조금은 도움이 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어떤 마케팅에 대한 방법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다음 시간에는 일단 그 최근에 그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트렌드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케팅 전문가 김가병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꾀한다면 우리 가게와 딱 맞는 마케팅 비법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는 트렌드 마케팅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